네, 국내외 증시 이슈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글로벌 전략가들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는 황유현의 마켓타이밍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P팀장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에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의 가장 또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네. 이제 PCE 물가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의 시점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네.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왔죠. 약간 못 미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 우리 결국 계속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영향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PC도 PC이지만 이런 변수들이 계속 그 금리 인하의 시기를 가지고 사실 올해 3월에 하느냐, 5월에 하느냐, 아니면 좀 더 뒤로 밀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변동성들을 금리 인하 타이밍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들을 계속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금리 이제 결정인 FOMC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번 주 금리 동결 가능성이 96% 이상이기 때문에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칠 FOMC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월 FOMC와 5월 FOMC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나올 지표들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어갔다는 점을 계속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3월 FOMC까지는 다른 대외 변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3월 많이 있겠지만 3월 FOMC까지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변동성 장세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1월 달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금리 변동성 장세를 계속 많이 겪었는데 조금 어렵다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번에 1월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이제 동결이 거의 96%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3월이냐 5월이냐 금리 인하의 시작이. 근데 3월에 금리 인하의 확률이 좀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5월 정도의 확률을 좀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작년 12월과 1월 달에 좀 극단적인 변동성을 줬던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사실 12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 11월 말에는 금리 인하를 한 5월 봤었는데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60% 후반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가면서 증시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우리나라 평균 다른 연과 비교했을 때 좀 우호적인 좀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서 다시 그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도 좀 나왔고, 다행인 건 현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선물 쪽에서 좀 많이 선물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들어왔고, 사실 지금은 이제 40% 중반,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변동할 수 있다. 사실 전문가들이라던가 딱 이때 인하합니다. 예상할 수가 딱 없는 게 앞으로 나올 정치 변동성이라던가 또 지표들이 계속 변동이 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시기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그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평균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고점에서 이제 첫 번째 인하하는 시점을 지금 5.5%를 고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평균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올해 5월, 6월 정도가 합리적인 평균적인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겁니다. 이제 거기를 기본 컨센서스로 놓고 당겨지느냐, 더 뒤로 밀어지느냐, 그걸 보면서 자산시장을 좀 자산시장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월에 금리 인하의 이제 확률이 한 60% 후반에서 30% 정도로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뚜렷하지만 맞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월 정도를 보고 이제 시기를 좀 보면 되겠다. 예, 방향성을 좀 보면 되겠네요. 자, 좀 더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11%나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월에 나스닥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나타내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이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이 떨어지면서
이번에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걱정입니다. 네. 자, 국내 반도체주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 초에 반도체 주식들은 소부장 주식들은 또 굉장히 좀 큰 상승들이 좀 나왔었고요. 뭐 그에 딱 때마침 어떻게 보면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조정의 빌미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조정의 빌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인텔과 관련된 내용들일 건데 앞서서 나왔지만 인텔이 이번에 발표한 실적들을 보면 AI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 많이 좀 부진한 결과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계속 메모리 산업, 그러니까 뭐 비단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폼팩터들이 새로운 선점 효과를 가지지 못하면 사실 그 새로운 폼팩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 사실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텔이 이번에 발표한 실적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메모리 산업 쪽에서의 비중이 많이 높다. 그리고 AI 반도체와 관련된 뭔가 그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한테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지금 이제 AI 시대, HBM과 관련된 시대로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인텔에서 매매를 할 필요 또는 인텔을 보유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빌미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이런 변동성이 좀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반도체 주식들, 우리나라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HBM과 또는 AI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사실 상대적인 주가가 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이쪽 산업을 계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파이를 키워가는 기업들은 아직 실적이 좀 나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사실 선행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순환매가 명확한 시장이고 그리고 반도체가 이를 빌미로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좀 스터디를 많이 이제 하신 분들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아실 건데요. 이 기회를 삼아서 AI 반도체나 뭐 HBM 관련된 종목들 매매를 한번 포트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포트에 좀 담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인텔이 이렇게 좀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네. 굳이 AI 시대에 이 네. 전통적인 인텔을 네.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그 의문으로 좀 네. 인텔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와 AMD 같은 칩 회사들이 AI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인텔이 많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지금 분석으로 네. 인텔이 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여튼 우리나라의 시장을 봤을 때 AI 반도체주는 한 가지씩 포트에 담으라라는 네, 조언이신 좋습니다. 거죠? 네. 그럼 2차 전지주는 어떻습니까? 사실 2차 전지의 금요일에 반등이 좀 반가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게 희망 고문의 반등이냐 네. 아니면 진짜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 사실 여기 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비추세 시장이고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들 간, 섹터별 간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옵니다. 사실 지난주에 2차전지 주식들은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2차전지 대표 주식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이제 수급 순환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식이 올랐으니까 악재 선반영이고 과대낙폭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만약에 다음 주에 가서 이번 주에 들어와서 다시 또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는 제약 바이오 쪽에 또 수급이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 2차전지 주식들은 여전히 또 수급이 또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술적 과대낙폭 이후에 좀 되돌림의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반등 또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이나 펀더멘털이나 최근에 나온 뉴스들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2차전지 주식들 딱 목요일날 종가에 사서 또는 금요일 아침에 시초가에 사서 금요일날 반등이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바닥을 잡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투자자별 성향에 따라서 갈리겠습니다. 좋은 산업 또는 그 부분들은 사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추세 전환을 노리고 사시는 분, 지금이 추세 전환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사실 조금 더 뒤에 좀 더 주가가 사실 조금 더 반등이 난 이후에 좀 비싸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더라도 조금 더 반등이 난 이후에 이제 좀 추세를 완전히 돌아섰다.
라는 그런 신호들이 나온 이후에 사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그룹주들 악재 이제 선반영이 네. 되었다. 이제 과대 낙폭으로 좀 네. 반등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과대 낙폭 이후에 네. 잠깐의 이제 반등 이후에의 불투명은 아직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께서는 지금의 이제 이거는 투자자의 성향일 수가 있는데 네.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네, 맞습니다. 거에 좀 더 시각을 주시나요? 아직까지는 중장기 추세가 위로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올해 실적 확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들려오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올 연말에 있을 미국 트럼프와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주가의 변동성을 발목을 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뉴스가 나와서 또 하락을 또 세게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내려올 때는 악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세전지 주식들은 저는 일단 중립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AI 반도체 쪽에 네. 또 이제 수급이 이제 쏠리게 되면 2차 전지주들은 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네. 수급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시각을 주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제 시장 포인트들, 전략들, 전망까지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뭐 크게 다를 바 없이 순환매, 종목 순환매, 종목장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테마에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좀 많이 갈릴 수 있는 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확실한 거는 올해 반도체 위주의 증익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증익이 되는 해 또는 매출액이 크게 올라가는 업종이나 섹터에서 주도주가 결정이 되는데 특히나 올해처럼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에는 영업이익 증가 폭이 크게 나오는 섹터에서 주도주가 결정됐던 과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까운 사례로는 2015, 16년도에 반도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뭐 조선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이제 단기 매매하실 경우에는 올라가는 주식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위주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과대낙폭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매매 타이밍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반도체 위주의 포트, 그리고 이제 단기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네. 가져가는 전략들. 이번 주에 2,500선 회복 가능할까요? 또 마지막으로 한 줄 전략도 주신다면요. 빠른 순환매 지속이라는 뭐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합니다. 지수는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뭐 대형주에 따라서 대형주 움직임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에 따라서는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수의 큰 키를 잡고 있는 상위 세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그 자리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나 모든 종목들 큰 지수 상위 단이 다 밀려서 지수가 조금 많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 대응이 맞을 것 같고 반대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좀 매도로 좀 현금을 좀 높이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세 종목을 중점으로 한 종목이 올라가면 한 종목이 내려가고 이렇게 무슨 시소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지수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네. 보는데 긍정, 관망, 방어 어느 쪽으로 택하시겠어요? 긍정과 긍정으로 관망 사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방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긍정과 관망 사이에서 포트 조절, 현금 조절하는 좀 약간 그 묘를 발휘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긍정의 네. 초록불이 들어왔는데 네. 긍정, 관망 그 사이 정도로 네,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그래도 굳이 선택을 하라면 예. 긍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황윤현 실환투자증권 TV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